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종률입니다. 네, 어느덧 여름 날씨가 훌쩍 다가온 6월인데요. 5월에 증시를 또 한번 돌이켜보면 코로나 엔더믹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5월에 중국의 상하이 봉쇄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마지막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각종 악재가 쏟아지며 어려운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에 날씨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뜨거운 기운이 불어오길 바라며 자산관리 전략부의 이동현 팀장님 모시고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증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네. 이제 6월 중화권 증시 전망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 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이고요. 일전에 한번 영상으로 찾아뵌 적이 있는데 오늘은 6월 증시 현황이랑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는 좀 달라진 게요. 제일 위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은 미국 S&P 500 지수가 20% 넘게 상승했던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지수가 5% 정도밖에 못 올랐고요. 홍콩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그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됐던 시장이었던 반면에 올해 일단은 5월 한 말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여전히 부진하긴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 지수와 성과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상하이 락다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락다운이 되니까 생산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 악화 우려로 이제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향후에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 락다운이 계획대로 해제가 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락다운 해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상하이 락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락다운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경제가 받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표를 봐주시면은 3월까지는 이 심천시가 주로 이제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소비는 좀 부진했지만 3월에 생산이랑 투자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하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심천 같은 도시보다 크다 보니까 이게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고요. 생산도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격을 저희가 대표적인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세부 지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월에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감소를 했습니다. 3월이랑 이제 1, 2월 대비해서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생산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상하이 근처에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업체가 테슬라 같은 업체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에 이제 기가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완성체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이 생산이 많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철강 생산도 줄면서 생산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산은 4월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5월부터는 상하이시가 핵심 생산 라인의 가동을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풀 가동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단 인원을 배치를 해서 공장을 돌리는 걸 허용해 줬기 때문에 5월 산업 생산 지표는 4월보다는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생산에 의해서 투자도 말씀을 드리는데 4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6.8%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일단은 다른 지표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이었는데 인프라랑 제조업은 그래도 버틸만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쪽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도 이제 생산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월이 가장 안 좋고 5월부터는 조금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PMI라는 지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생산 투자 같은 활동을 이제 저희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때만 해도 4월 PMI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5월 PMI가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락다운으로 경제 활동이 안 되면서 4월 지표가 3월 대비 다 부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5월에는 생산을 좀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5월 PMI는 기준선이 50인데 50을 하회해서 위축 국면인 건 맞지만 4월보다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생산은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5월, 6월, 7월로 가면서 생산 투자는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소비. 앞서 살펴보셨던 생산 투자 말고 이제 소비입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11%,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사실 5월에도 소비 지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비라는 게 이제 온라인 소비도 있지만 아직까지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오프라인 소비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소비가 회복이 되는데 5월에 상하이 락다운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베이징도 락다운에 돌입을 하면서 소비 지표는 5월까지 좀 부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도 이제 6월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은 그 제조업 PMI고요. 네. 비제조업 PMI도 5월이 4월보다 좋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소비도 이제 상하이가 락다운을 6월에 해제를 하면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락다운이 해제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왼쪽 차트 보시면 나와 있지만 4월 중순에 상하이만 보시면은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27,000명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400명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진자는 많이 줄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하이시가 6월 중에는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획을 착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락다운은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하이의 최근 현황을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면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서 그러니까 중국 최근 락다운을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뭐 생산도 있지만 물류예요. 왜냐하면 상하이 항이 굉장히 큰 비중을 네. 차지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근데 상하이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정상 수준의 90%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푸둥공항, 그러니까 공항 저희로 치면 인천공항 네. 느낌이거든요. 인천공항 느낌의 푸둥공항의 화물 물동량도 70%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6월 1일부터는 생산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생산에 전면 복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비가 가장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녀야지 소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중교통이 끊겼는데 이게 운행이 재개가 됩니다. 택시도 운행이 재개가 되고 그래서 네,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락다운 해제인데 이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정책입니다. 네. 중국은 정책으로 많이 움직이는 나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최근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 LPR 1년물이라는 게 중국의 정책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어쨌건 좀 내려가는 추세, 최근에는 뭐 환율 문제 등으로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정책 완화는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 지방정부 특수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프라 투자의 재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작년 대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책이 완화가 되는 건 맞고 이거는 시장도 동의를 하는 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를 했던 적이 없어요.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으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부진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급해진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정책이 그 자동차 하향 정책. 이게 예전에 경기 안 좋을 때 전국적으로 자동차 살 때 보조금 지급해주고 네. 이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거 말고 심천 같은 지방정부도 전기차 살 때 1만 원, 한국 돈으로 치면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보조금으로 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 섹터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정책과 맞물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저는 하반기에 더 구체화된다라고 봅니다. 증시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투자 중에 부동산 투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매월 부동산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부동산 거래 면적, 판매 면적이 작년보다 한 4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LPR 5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1년물이 정책금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 5년물은 부동산 모기지 대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금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1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건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5월도 그랬고 6월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6월에 한 3,200, 한 30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워낙에 불확실성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밴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남은 하반기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상해 종합지수 밴드는 2,900에서 3,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일단 6월에는 기본적으로 장이 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소폭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 락다운이 제대로 풀리고 정부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토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홍콩도 이제 많이 보시니까 홍콩 증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은 홍콩이 더 큰데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밴드로는 6,550에서 7,600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6월에 상해와 마찬가지로 홍콩도 조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본토로 락다운 해제가 되고 정책이 좀 구체화되면은 증시가 좀 좋게 움직일 수가 있고, 홍콩은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르게 또 보셔야 될 게 중국 ADR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 그리고 정부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빅테크에 가했던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려는 스탠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빅테크가 실적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느냐, 요것도 홍콩 증시를 좀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바닥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본토가 좋아요, 홍콩이 좋아요? 요거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은 계속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락다운이 해제가 되느냐, 정책이 더 구체화되느냐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의 가정이 맞다라고 보면은 이 센티먼트가 개선이 될 거거든요. 펀더멘털 당연히 락다운 풀리면은 개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센티먼트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본토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 요인은 역시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토가 더 방어력이 높다. 그런 좀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가지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 또 중국, 홍콩 비롯한 중화권 증시 정말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퇴직연금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전기차 같은 업종 관련된 ETF 펀드에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